대표님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장 관심이 있어야 만한 지역 용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핫한 지역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용산의 좀 전체적인 내용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으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서울은 이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3도심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3도심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 도심 역할에 준하는 기능을 하는 7개 부도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동 차량기지 쪽, 그 다음에 청량리하고 왕십리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암 쪽이 있고, 가산 대림동이 있고요. 이 중심에 용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 입지는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이 3도심과 7개 부도심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내용은 2030 때도 있었던 내용이죠. 2030의 요건데 2040 때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임승차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자, 그럼 도심과 부도심으로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교통이 좀 편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교통도 편해져야 되고 호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네. 즉 3도심과 7개 부도심은요.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아, 호재. 네. 그러니까 뭐 창동만 보더라도 창동 차량기지. 그다음에 청량리 왕십리 일대 강북에서 교통 여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죠. 그렇죠. 잠실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있고요. 아이스 산업단지. 예. 그다음에 이제 가산 대림동도 이제 구로 차량기지 개발이 있고요. 예, 마곡지구도 지금 업무단지가 들어섰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암동도 그 미디어와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용산인 거죠. 용산이야 뭐 말할 필요도 예, 없죠. 용산은 뭐 개발 호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 돈이 안 들어가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3도심과 7개 부도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을 보면요. 2개 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2개의 축이 어디냐면요. 하나는요. 그러니까는 이 도심부터 서울역 앞을 이용해서 한강로까지 흐르고 또 여의도까지 가는 국제 업무축. 또 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상징거리로 앞으로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쪽은요. 예, 명동에서 이렇게 해방촌 지나서 경기단길 가실 거고, 이태원에서 지금 유엔사 부지 있는 여기 공원 끼고 있는 여기가 이제 녹사평대로거든요. 국제문화 교류 축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지금 뭐냐, 요 일대가 앞으로 상권들이 가장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기준으로 서쪽은 업무지구, 그렇죠. 동쪽은 이제 일종의 관광지구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관광지구고 이제 상권들이 크게 형성이 되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담동의 명품 상권들도 앞으로 이쪽에 들어서겠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건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이제 모든 지역들이 서울의 모든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거니까 요 내용만 숙지만 하셔도 앞으로 용산이 어떻게 개발되는구나. 네, 이거는 좀 쉽게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그럼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서울의 이제 국가 상징축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심장은 서울입니다. 예, 그런데 국가 상징축은 용산에 나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심장은 서울인데, 서울의 심장은 바로 앞으로 용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산은 여기 보시면은 광역 중심 교통망과 다양한 기능이 직결한 새로운 국가를 상징하는 거점으로 육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용산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보면 좀 중요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용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동서로 좀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부선철도 지하 및 상부공원 조성으로 지역 간 단절도 앞으로 해소가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용산공원의 정책성, 역사성, 상징성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 및 적극적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하겠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이제 공원이 생기게 되는 게 바로 용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특화 산업과 융복합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까지 육성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장 용산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되게 되면 서울에서도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용산은요. 서울 도심과 여의도와 연계한 한강 중심의 국제 업무 중심지로 이제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국제 업무지구 단지입니다. 아까 보셨던 좌측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역과 용산역 구간에 철도 지하와 입지하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중요해요. 용산은 3도심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는 공간이자 예, 대통령실이 유치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상징 거점으로서
부도심이지만 3도심에 준하는 기능을 부여를 한다. 근데 어떻게 보면 3도심보다 입지가 훨씬 더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용산은 부도심이지만 도심에 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 즉 그만큼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용산에 한번 부의 축을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올해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탑10. 탑10 중에 자, 용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나 볼까요? 예. 한남동, 그다음에 이태원동, 그다음에 한남동, 이태원동.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촌하면 강남을 생각하잖아요. 네. 자, 근데 단독주택 탑10 중에 7개가 다 용산에 있네요. 강남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아파트가 비싼데 하면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남인데 근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일입니다. 아, 이건 입 아프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두 개가 벌써 용산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도요. 여러분 성수동이에요. 네, 강남이 아니라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라는 거죠. 예, 그만큼 용산이 이제 부의 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용산의 양대 축, 그러니까 용산의 개발 호재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 호재가 어떤 거냐면 3도심에 준하는 지역으로 이제 육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업무지구가 들어가야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무지구가 바로 국제 업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업무지구가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 이제 조성을 한 다음에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면적을 보면 49만 4천 제곱미터. 즉 평수로는 15만 평 정도로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융복합 국제도시, 녹지 생태도시, 스마트도시, 입체 교통도시.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먹거리가 되는 산업들이 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용산의 개발 양대 축 중에 하나인 용산공원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성수동의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서울의 탑5 중에 세 번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근에 서울숲이 없었다 그러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가 지금 그렇게 비싸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서울숲은 면적이 20만 평. 지금 용산 민족공원 아직 조성이 안 됐지만 조성이 되게 되면 100만 평. 그 다음에 3도심의 정중앙.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앞으로 이 서울에서도 가장 높아지는 지역이 용산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배운 뭐 이제 전자상가 개발이라던가 경부선 철도라인 지중화 사업이라던가 이제 코엑스 같은 이제 마이스 산업 시설이 들어서는 이제 서울역 쪽에 또 들어서거든요. 뭐 이제 부부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여기에 지금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심축이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보통 호재가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용산은 정말 많은 호재가 있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변화가 심한 지역이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청량리 때 한번 크게 겪었죠, 최근에. 그렇죠. 네. 그런데 요랬던 이제 부의 축이요. 자,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 가격 1, 2. 아까 보셨죠? 예,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촌. 서울의 최고의 부촌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저층 주거지역 중에 최고의 부촌이 여기 유엔빌리지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국제문화교류축이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아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유엔사 부지가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는 이 유엔사 부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대한민국의 원투가 되는 이런 나인원 한남과 한남더일의 순위가요. 당연히 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100만 평 공원을 내 정원같이 쓰는 유엔사 부지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밑에 또 유엔사 부지와 거의 비슷한 급으로 개발이 되는 수송부 부지가 바로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비싼 지역이 이 국제문화교류축이 지나가는 한남 5구역 라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용산의 대장주인 부의 축이 뭐 여기가 그렇다고 이 한남대교 라인 쪽이 중농은 아니죠. 중농은 아니지만 새로운 부의 축이 또 하나 형성이 된다. 예, 그래서 순위가 앞으로는 이쪽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담이 비싸졌다고 압구정이 죽진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파크사이드 서울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7성급 호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요. 먼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올 연말쯤에 지금 개발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마 임대후 분양 전환으로 갈 거예요.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 분양이 시작이 되게 되면 아마 주변 지역의 가격들이 엄청나게 요동을 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산공원에 보시면 용산공원을 둘러싼 지역들이 다 지구 단위가 다 결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 단위는 뭐냐면 용산공원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개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지금 이제 특별기획구역이 지금 수성구 부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통운 부지, 정부사 부지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지구 단위로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요 지역이 다 아까 국제문화 교류 축에 요쪽에 다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저층부 가로 활성화 용도 이게 유엔사 부지고 그다음에 이게 수성구 부지고 국제문화 교류축 이렇게 예, 명동부터 이태원을 이어서 녹사평대로까지 이렇게 이제 국제문화 교류축이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목표는 이겁니다. 문화, 여가, 관광, 국제교류 등 전략 기능을 강화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뭐 수성구 부지라던가 뭐 정보사 부지라던가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 한남 또 뉴타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바로 용산민족공원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보행자도로하고 녹지축이 연결이 되게끔 또 이쪽에 이제 동빙고덕에 또 대사관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 밀집 지역, 그 다음에 아까 수성구 부지를 이어주는 용산공원과의 보행자 도로도 이제 앞으로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일대가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성구 부지 개발 시에 남산 조망 및 개방감을 확보하는 선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높이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변 지역에 용산공원 동측 지역의 노후 밀집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로 볼 수 있는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자율정비를 유도를 하겠다. 요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를 우리가 투자로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 자율정비를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아주택이라든가 이런 뭐 가로주택 같은 이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유도로 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용산공원 동측 권역에 이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냥 아파트만 지어서 사람들을 많이 살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걸어다니기 좋은 도시, 네. 조금 더 활력 있는 도시, 그렇죠. 즐길거리가 있는 도시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 관광, 문화, 국제교류 등 복합 개발을 유도를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녹사평대로 그 장문로가 아까 대상안도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한남타운으로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상안 밀집 지역, 수성구 부지, 용산공원 단적 극복을 위한 동서간 보행 동선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분당선 신설 역사, 가칭 동빙구역. 그러니까 동빙구 쪽으로요.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거든요. 용산이 단점이 뭐냐면 개발 허리에도 많고 진짜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강남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자, 근데 신분당선이 앞으로 용산공원의 동측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현재 신사역까지만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동빙구역이 들어가게 되면 강남와의 접근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강남 가는 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보다 지하철 이용하는 것보다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제가 그 한남대교를 버스를 타고 넘어와 봤는데요. 근데 그냥 적당히 달려서 오는 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예. 예전에 여기 용산 살았구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인근 지역, 그러니까 용산공원 동측권역에 다양한 정비 사업을 유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폐쇄형 단지 개발은 지향하겠다. 왜? 옆에 공원이 있는데 모터를 폐쇄형으로 지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담장이나 옹벽 설치는 제한시키고요. 이제 정비 사업 유도를 통하여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CCTV나 뭐 블랙박스 아니면 공동현관문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굳이 장벽으로 넘지 않아도 이렇게 세우지 않아도 보안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한남뉴타운도 이렇게 개발돼요. 네. 그러니까 단지가 구역마다 폐쇄되는 게 아니라 각 구역마다 연계가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용산공원 이면부를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신분당선 신설 역사 같은 동빙구역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데 바로 요 지역으로 한남 5구역 위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근 지역에 노후된 지역들이 있다 그러면 다양한 정비 사업 유도를 통하여 도심 기능의 복합 도시명 주거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용산공원 이 국제문화 교류 축으로 수성구 정보사 이전 부지, 대한통운 부지 이쪽에 거점을 또 조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엔사 부지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사평대로를 용산을 대표하는 한력가로
국제문화 교류거리로 특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태원 상권부터 유엔사 부지, 그 다음에 수송부 부지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상권으로 형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한창 잘 나갈 때 명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명동과 이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축이 국제문화 교류 축이 명동과 이어지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용산공원 동측권역의 지구단위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용산공원 동측 녹사평대로 쪽에 입지를 해 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 우측, 한남 뉴타운 기준 좌측에 사이에 껴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한남 뉴타운이고 이게 지금 용산공원 동측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녹사평대로가 이제 국제문화 교류 축이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오른쪽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문화 교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유엔사 부지 지금 더 파크사이드 서울, 그 다음에 수송부 부지, 그 다음에 정보사 부지, 그 다음에 대한통운 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에 용산공원 동측으로 해서 저층 주거지역, 노후된 저층 주거지역은 앞으로 다양한 정비사업 유도를 통하여, 그거는 뭐 가로주택이나 모아타운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정비사업 유도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지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서빙고동 라인하고요. 여기 동빙고동 라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이요? 예,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 작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소규모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께 또 다른 한남 뉴타운 이상으로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규모를 입지로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여기가 입지가 최고죠. 특히 여기 서빙고동도 지금 한강변 라인이고, 그죠? 그다음에 동빙고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앞으로 최고의 부촌이 되는 유엔사하고 수송부 부지 여기 딱 껴있잖아요. 네. 그죠? 또 신분당선 바로 일로 들어오고요. 최고죠, 입지가.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투자에 대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용산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용산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눈빛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용산과 관련돼서 뭐 투자와 관련돼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따로 또 대명 상담을 통해서 용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소액 투자 관련 있으신 분들은 예, 지금 밑에 상담 전화 지금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제가 용산에 대해서는 또 따로 또, 상담을 해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용산 얘기,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더 좋은 지역 정보,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